네, 안녕하십니까. 2011년 8월 5일 울프입니다. 하반기 메모리 수요 대응하려면 우리가 나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엑시콘입니다. 이 엑시콘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엑시콘에 대해서 22년도 세 가지 호재라는 내용으로 신영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주가 추세상 수렴 구간에 좀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상승을 바라보는 보조 지표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삼성전자가 가면 같이 간다. 이 삼성전자발 DDR 메모리나 컨트롤러 부분이 향후에 수요 확대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서 제품에 대한 테스트가 좀 많아지면 이 엑시콘에 관련된 장비도 많이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장비주도 대응을 또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은 하반기 메모리 수요가 충분히 받쳐준다면 엑시콘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이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가려는 흐름, 모든 보도 지표가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일단은 빨간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아니면 기어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죠. 확실한 건 이제 파란색 선을 이렇게 닫고 올라와 주는데,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선을 그려가면서 아래를 좀 받쳐주면서 수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상방,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선 검은 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지며 새로운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엑시콘에 대해서 신영증권 이성훈 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고, 이 목표 주가가 21,000원으로 상향되었다. 영업이익이 21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기대가 70억 원으로 기대를 한다. 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고요.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2분기만 해도요. 자, 그래서 향후에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 삼성전자 PCI 익스프레스 제너레이션 5라고 해서 이제 22년도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테스터 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테스터 장비를 엑시콘에서 만든다는 거죠. 엑시콘에서 삼성전자로 이제 납품을 하면서 이 SSD 테스터 매출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제 기존의 DDR 메모리 테스터에 버닝 테스터가 추가가 되고, 장비 국산화를 통해서 P2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군에서는 SoC 테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개발을 완료하고 이후에 이제 고객사에서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22년도 1분기부터 이 SoC 테스터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종전에 70억 원 하던 그런 이익이나 그런 부분이 더 증가하겠죠. 이 SoC 테스터의 매출 규모도 약 180억 원 예상되므로 매출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면 영업이익도 따라서 올라갈 것입니다. 주주 현황을 보면 대주주 최명배 37%, 주가는 이제 연으로 보면 31%는 올랐어요. 100%를 잡고 보거든요. 딱 2배, 3배 정도. 그래서 100%로 잡고 보는데 아직 100%가 되지 않았으니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 요약을 보면 반도체 성능 및 신뢰성을 검사하는 반도체 장비 사업과 불량 원인의 분석을 통해 설계 및 제조 공정상 수율을 개선하는 테스트 사업을 영위 중에 있다. 자체 개발된 장비를 기반으로 외부 반도체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테스트 서비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해 나가고 있고, 동사는 다양한 제품군의 토탈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외 뉴 바이어 발굴과 신규 시장 진입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PER, PBR 차트 밴드 차트를 보면 이제
그 P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평가 구간에 지금 머물고 있고요. PBR은 이제 중단에서 어느 정도 적정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중단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뭐 하는 회사인가? 메모리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런 DRAM 테스트 장비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장비들도 있고요. 이제 스토리지 테스터, SSD나 UFS 그런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메모리 테스트나 버닝 테스트 이런 장비 신규로 만들어서 고객사한테 납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얘네들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엑시콘이 하는 부분이 이제 버닝 테스트와 파이널 테스트, 이제 모듈 테스트와 SSD 테스트 이런 장비들과 이런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런 것들이 좀 뜨고 있어요. 3월달, 7월달 앞으로도 계속 뜰 거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장비 관련된 종목은 주식은 이런 공시가 지속적으로 떠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줬는데 지속적인 수주 공시 때문에 좀 주가가 힘을 받는 거고요. 엑시콘도 마찬가지로 장비주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 수주 건수가 있어야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경쟁 상황을 보면 어드반타스트라고 해서 이제 LB 세미콘의 장비가 이제 어드반타스트 장비를 가져다 써요. 되게 이제 거의 세계적으로 잘 만드는 회사고, 테스트 장비, 이 반도체 테스트 후공정 쪽에는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YIK 양사가 이제 메모리 이런 전반을 거쳐 새로운 설비를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경쟁사라는 겁니다. 유닛 테스트, 당사 유사한 테스트 개발 플랫폼. 근데 이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주 고객사이고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 후공정 장비, 테스트 장비가 이제 어드반타스트나 YIK라는 것이죠.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사업 부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과 테스트 부문이 있습니다. 자, 반도체 부문은 이제 제조용 기계를 테스트 장비를 제조하는 부문이고, 테스트 부문은 용역 부분입니다. 매출액을 보면 이제 테스트 부분은 매출액을 거의 잡히지가 않아요. 잡힐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현업에 현재 반도체 팹리스 업계에 있지만, 대기업 팹리스에 있지만 장비를 팔면 당연히 이런 테스트 서비스나 솔루션 같은 것들은 그냥 무상으로 제공한다. 정확한 엄밀하게 무상이 아니라 장비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부문의 용역 부분은 매출액이 잡히지 않는 거고요. 이제 제품으로 보면 이제 메모리 테스터와 스토리지 테스터가 있습니다. 메모리 테스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의 75% 정도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고 25% 정도가 스토리지 테스터입니다. 주요 업무 이런 거 보면 ATE 영업 그룹, 물건 말 그대로 이제 물건을 파는 조직이에요. 영업을 뛰어서 하는 좀 영업 조직이 있고, 이제 TS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FA 개념입니다. 고객사가 이거 좀 잘 모르겠는데 좀 와서 좀 알려주세요 하면 이제 가서 좀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A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를 파는 그런 영업 그룹과 TS라고 해서 테스트 서비스를 무상은 아니지만 무상으로 해주는 그러한 영업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던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반도체는 설계가 사실 20%예요. 설계 20%는 오버인 것 같아요. 설계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설계만 해도 그냥 전체 그런 마일스톤에서 20%도 안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검증이나 테스터나 후공정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이제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이제 발리데이션, 그럼 테스팅 이런 부분이 80%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엑시콘이라는 회사가 테스트 장비, 자동화 장비를 잘 만드는 검증된 회사라는 것이고요.
이제 테스트 용역 비용이 장비 판매 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은 전혀 잡힐 수도 없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로 안 잡힐 겁니다. 아마 이 회사들의 어떠한 그러한 포지션일 수도 있는데, 다른 예로 들면 이제 장비 파는 회사 중에 한컴 MDS가 있습니다. 이제 T-트레이스 32라고 있는데요. 교육 부문, 영업 부분 중에 교육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무료 강의 같은 걸 좀 해줘요. 우리 장비를 샀으니까 무료로 강의를 해주겠다. 근데 이제 처음에 장비를 이렇게 팔면 몇 달간은 뭐 무상 AS나 뭐 교육이나 이런 걸 해주는데, 좀 더 심도 있는 것들 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약간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변화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제 매출처가 이제 삼성전자만 밖에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그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우선은 일단은 이 새로운 장비가 고객사한테 납품을 잘 해주고 또 이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더 큰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영업이익도 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DDR이나 플래시 메모리 이런 쪽에서 테스트 장비가 지속적으로 또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이 계속 나와요. 젠 5만 나오겠어요. 젠 6도 나오고 젠 7도 나오겠죠. 더 높은 성능, 더 높은 속도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게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반도체를 설계를 아주 나이스하게 하는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모여있는 데가 어딜까요? 이거 질문에 대한 답을 뭐 반도체 회사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바로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오시로스코프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각종 프로브 장비 같은 걸 만드는 회사가 실제적으로 테스터 장비를 잘 만들어야, 그리고 또 고성능으로 만들어야 고객사가 아니면 반도체가 설계한 게 잘 동작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스펙이 나오면 테스터 업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에 맞춰서 최고의 스펙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이제 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젠 5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젠 6가 나오고 새로운 또 스피드 교육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먹거리는 지속적으로 있다. 그것만 잘 대응하고 잘 장비에 반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릅니다. 주가가 펀더멘털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어떠한 이슈가 발생했다. 가격의 이슈가 발생하면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고,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털로 이제 결국은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엑시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2022년도 세 가지 호재가 있다는 내용으로 신영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주가 추세상 수렴 구간에 있는데 상승을 바라보는 보조지표라는 내용으로 오늘 엑시콘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